오늘 경기 그냥 보면 틀립니다. 난타전으로 터질 경기 따로 있고 조용하게 뒤집히는 경기 따로 있습니다. 특히 오늘은 선발보다 후반 불펜에서 승부 갈리는 경기들이 많습니다. 이 흐름 못 보면 척중 어렵습니다. 핵심만 정확하게 짚어드립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 경기 중에서 가장 난타전 가능성 높은 경기 하나 짚고 갑니다. 선발부터 불안합니다. 이건 투수전 아닙니다. 초반부터 점수 터질 확률 높은 경기입니다. 시카고 컵스 vs LA 에인절스. 컵스 선발 매튜 보이드 현재 상태는 굉장히 심각합니다. 직전 경기 3.2이닝 6실점, 단순한 부진이 아니라 내용 자체가 무너졌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이 하드 히트 비율 77.8%. 맞는 타구 대부분이 제대로 맞았다는 의미입니다. 이건 단순 컨디션 문제가 아니라 지금 공 자체가 통하지 않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게다가 WBC 이후 컨디션 저하까지 겹친 모습이라 이번 경기에서도 반등을 기대하기 쉽지 않은 흐름입니다. 문제는 타선도 전혀 도와주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컵스 타선 전날 경기에서 완봉패. 구위 좋은 투수 만나면 아예 공략 자체를 못하는 약점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즉 선발이 무너질 가능성 높은데 타선이 따라붙을 힘도 확실하지 않습니다. 반면 에인절스 선발 키쿠치 유세이. 이쪽도 안정적인 카드는 아닙니다. 직전 경기 4.1이닝 2실점, 컵 보기 성적은 나쁘지 않지만 삼진이 단 2개 그리고 타구질이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구속은 평균 95마일로 빠르지만 맞는 타구들이 계속 강하게 나오고 있다는 점은 분명한 불안 요소입니다. 즉 키쿠치 역시 길게 버티는 그림은 아닙니다. 타선 흐름도 짚어보면 에인절스 역시 전날 경기에서 극단적인 비효율을 보여줬습니다. 득점권 14타수 1안타. 찬스는 만들지만 해결을 못하는 전형적인 답답한 흐름이었는데 이건 오히려 반등 타이밍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계속 이런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은 낮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경기는 양팀 선발 모두 5이닝 버티기 쉽지 않은 구조입니다. 초반부터 점수 교환 가능성 충분합니다. 그리고 결국 승부는 불펜에서 갈립니다. 여기서 차이가 납니다. 컵스는 징검다리 불펜 안정감이 떨어지는 반면 에인절스는 최소한 경기 유지 능력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종 결론. 이 경기는 타격전 흐름으로 갈 가능성이 높고 후반 운영까지 고려하면 에인절스가 더 유리한 경기입니다. 이 경기 흐름은 완전히 다릅니다. 여기는 난타전보다 선발 싸움에서 이미 방향이 갈릴 가능성이 높은 경기입니다.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 vs 디트로이트 타이거즈. 애리조나 선발 잭 갤런. 이름값에 비해 시즌 출발은 상당히 불안합니다. 직전 경기 4이닝 4실점, 특히 타순이 한 바퀴 돌고 나서 급격하게 무너졌습니다. 핵심 문제는 변화구입니다. 결정구 역할을 해야 할 변화구가 계속 정타로 연결되고 있다는 점, 이건 단기간에 쉽게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그나마 포심 구속이 94마일까지 나온다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현재 투구 완성도는 분명히 떨어진 상태입니다. 그래도 타선 흐름은 살아있습니다. 전날 경기에서 8회 말에만 6득점, 경기를 완전히 뒤집어버리는 폭발력을 보여줬습니다. 이 흐름 자체는 분명히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 디트로이트 선발 타릭 스쿠발. 이쪽은 분위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직전 경기 6이닝 1실점, 내용적으로도 압도적인 모습이었습니다. 단순히 성적이 아니라 구위와 제구, 전체적인 밸런스가 시즌 초반부터 완성된 상태입니다. 현재 기준으로는 선발 매치업에서 확실한 우위입니다. 다만 변수는 존재합니다. 디트로이트 불펜. 전날 경기에서 8회 말 6실점, 사실상 경기 하나를 그대로 날려버린 장면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흐름 붕괴라기보다는 운영 미스에 가까운 케이스입니다. 즉 정상적인 운영으로 돌아온다면 여전히 강점으로 볼 수 있는 파트입니다. 타선 흐름도 체크하면 디트로이트는 득점이 한 이닝에 몰리는 구조입니다. 폭발력은 있지만 꾸준함이 부족합니다. 이건 경기 내내 끌고 가는 힘이 부족하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결론 정리하면 이 경기는 선발에서 이미 방향이 잡힙니다. 갤런은 아직 완성도가 올라오지 않았고 스쿠발은 현재 페이스가 매우 좋습니다. 여기에 불펜까지 정상 가동된다고 가정하면 최종 결론. 디트로이트가 선발 우위를 바탕으로 경기를 안정적으로 가져갈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이번 경기는 흐름 하나만 보면 됩니다. 지금 타격감 올라온 팀 vs 제구 무너진 선발 이 구도입니다. 샌디에고 파드레스 vs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샌디에고 선발 닉 피베탈. 시즌 초반 상태 솔직히 좋지 않습니다. 직전 경기 3이닝 6실점, 단순히 맞은 게 아니라 모든 구종이 공략당했습니다. 핵심은 제구입니다. 스트라이크 존 공략이 안 되면서 볼 카운트 불리해지고 결국 가운데 몰린 공이 그대로 장타로 연결되는 구조입니다. 이 패턴이면 이번 경기에서도 버티기 쉽지 않습니다. 타선도 완벽하진 않습니다. 전날 경기에서 3득점, 찬스에서 집중력은 보여줬지만 전체적인 공격 흐름은 제한적이었습니다.
특히 불펜 공략 실패는 분명히 아쉬운 부분입니다. 반면 샌프란시스코, 이 팀 드디어 타선이 터졌습니다. 전날 경기 9득점, 홈런 포함해서 완전히 타격 흐름이 살아난 모습입니다. 특히 이정우, 3안타 3타점으로 중심에서 확실하게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변화구 대응 능력이 뛰어난 타자이기 때문에 피베타처럼 제구 흔들리는 투수 상대로는 더 위력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선발 에드리언 하우저, 완벽한 카드라고 보긴 어렵지만 핵심은 싱커입니다. 95마일 포심 94마일 싱커 조합, 이 싱커가 살아있으면 땅볼 유도하면서 경기 안정적으로 끌고 갈 수 있습니다. 즉 피베타처럼 무너지는 그림보다는 최소한 경기 유지 가능성은 더 높은 쪽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 경기도 후반입니다. 샌디에고는 현재 불펜 운영이 깔끔하지 않습니다. 특히 승리조까지 가는 과정이 불안합니다. 반면 샌프란시스코는 전날 불펜 소모도 적었고 승리조 컨디션도 확보된 상태입니다. 정리하면 피베타는 초반부터 흔들릴 가능성이 높고 샌프란시스코 타선은 현재 상승 흐름입니다. 여기에 후반 불펜 안정감까지 고려하면 최종 결론, 샌프란시스코가 타선 흐름과 후반 운영에서 앞서면서 경기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은 매치업입니다. 이 경기는 초반보다 뒤로 갈수록 더 중요해지는 경기입니다. 초반 흐름 보고 판단하면 틀릴 수 있는 매치업입니다. 시애틀 메리너스 vs 뉴욕 양키스. 시애틀 선발 조지 커비. 현재 컨디션 상당히 좋습니다. 직전 경기 6이닝 1실점, 사실상 솔로 홈런 하나 제외하면 완벽한 투구였습니다. 특히 중요한 포인트는 뜬공 억제 능력입니다. 양키스처럼 장타력 있는 팀 상대로 뜬공을 줄일 수 있다는 건 굉장히 큰 강점입니다. 즉 홈런으로 무너질 가능성을 줄일 수 있는 유형입니다. 문제는 타선입니다. 전날 경기 완봉패, 그리고 이번 시리즈 전체적으로 보면 시애틀 타선은 명확합니다. 홈런이 터지지 않으면 득점 루트가 거의 막히는 구조입니다. 이건 강속구 투수 상대로 더 심하게 드러납니다. 반면 양키스 선발 캠 슬리틀러, 직전 경기 내용은 거의 완벽했습니다. 5.1이닝 1안타 무실점 8삼진. 특히 평균 구속 98.5마일, 이 구속 자체가 시애틀 타선에겐 굉장히 까다로운 조건입니다. 즉 초반 흐름만 보면 양키스 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높은 경기입니다. 타선 흐름도 다릅니다. 양키스는 전날 경기에서 5득점, 홈런 없이도 점수를 만들어냈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단순 장타 의존이 아니라 연결과 생산이 되는 타선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변수 하나. 커비와 길버트는 완전히 다른 유형입니다. 길버트는 힘으로 밀어붙이는 투수라면 커비는 제구와 볼 배합으로 상대를 묶는 스타일입니다. 즉 전날처럼 쉽게 공략되는 그림이 이번에도 그대로 나온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결국 이 경기는 후반입니다. 양키스도 나쁘지 않지만 시애틀 불펜은 이번 경기에서 충분히 경쟁력이 있습니다. 경기가 중후반으로 갈수록 투수 운영에서 균형이 맞춰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리하면 초반은 양키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흐름이 바뀔 수 있는 경기입니다. 커비가 버텨주기만 한다면 경기 양상은 충분히 뒤집힐 수 있습니다. 최종 결론, 초반은 팽팽하거나 양키스 우위, 하지만 후반으로 갈수록 흐름을 가져올 수 있는 쪽은 시애틀 메리너스가 운영 싸움에서 앞서면서 승리 가능성이 조금 더 높은 경기입니다. 이 경기는 앞 경기들과 다르게 점수 많이 나는 흐름이 아닙니다. 오히려 전형적인 저득점, 한점 싸움으로 갈 가능성이 높은 경기입니다. 캔자스시티 로얄스 vs 미네소타 트윈스. 캔자스시티 선발 노아 카메론. 지난 시즌 성적만 보면 충분히 기대할 수 있는 투수입니다. 특히 전반기 퍼포먼스는 상당히 인상적이었고 기교 중심으로 경기를 풀어가는 스타일입니다. 핵심은 포심 제어입니다. 이 공이 낮게 제어되면 타자들이 쉽게 공략하기 어려운 유형입니다. 문제는 타선입니다. 최근 캔자스시티 공격 좋지 않습니다. 득점 루트를 보면 거의 홈런에 의존하고 있는 구조입니다. 즉 연결이 안 되고 한 방 아니면 점수가 안 나는 흐름입니다. 이 상태로는 안정적인 득점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반면 미네소타 선발 조 라이언. 첫 경기부터 완벽했습니다. 5.1이닝 1안타 무실점 7삼진. 단순히 막은 게 아니라 완전히 압도하는 투구였습니다. 현재 컨디션 기준으로는 이 경기에서 가장 믿을 수 있는 카드입니다. 그런데 미네소타도 문제가 있습니다. 타선. 좌완 상대로 극단적으로 약합니다. 이건 단순 부진이 아니라 구조적인 약점에 가까운 수준입니다. 게다가 기동력도 살아있지 않기 때문에 득점 만드는 과정 자체가 답답합니다. 결국 이 경기는 흐름이 단순합니다. 양팀 모두 타선이 확실하지 않고 선발은 각각 강점이 있는 상황. 그래서 경기 양상은 자연스럽게 저득점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승부 포인트는 후반입니다. 불펜 안정감. 여기서 차이가 납니다. 캔자스 시티도 나쁘지 않지만 전체적인 운영 안정감은 미네소타가 조금 더 낫습니다. 정리하면 큰 점수 차 경기보다는 끝까지 붙어가는 경기, 그리고 마지막에 한 번의 찬스에서 경기가 갈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종 결론. 팽팽한 투수전 흐름 속에서 후반 운영에서 앞서는 미네소타가 한 점 차 승부를 가져갈 가능성이 더 높은 경기입니다. LA 다저스 vs 클리블랜드 가디언즈. 이 경기는 흐름이 단순합니다. 초반은 투수전, 그리고 승부는 결국 후반에서 갈릴 가능성이 높은 경기입니다. 다저스 선발 야마모토 요시노부. 시즌 첫 등판에서 6이닝 2실점, 전체적으로 안정감 있는 투구를 보여줬습니다. 포심의 피안타율은 약간 아쉽지만 그 외 구종 완성도는 이미 높은 수준입니다. 특히 다양한 구종을 활용한 경기 운영 능력은 현재 리그에서도 충분히 경쟁력 있는 모습입니다. 즉 이번 경기에서도 큰 흔들림 없이 이닝을 끌고 갈 가능성이 높은 카드입니다. 반면 클리블랜드 선발 개빈 윌리엄스. 구속 자체는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평균 97마일 이상을 던질 수 있는 힘은 분명 강점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제구입니다. 직전 경기에서 6개의 볼넷, 이건 경기 흐름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패턴입니다. 구속이 좋아도 스트라이크 존 공략이 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이번 경기 역시 제구가 흔들리는 순간 실점으로 바로 연결될 가능성이 큽니다. 타선 흐름을 보면 양팀 모두 최근 타격감은 좋지 않습니다. 다저스도 기대에 비해 득점 생산력이 떨어지는 모습이고 클리블랜드 역시 특정 투수 유형 상대로는 거의 묶이는 흐름입니다. 즉 초반은 점수가 쉽게 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결국 이 경기는 후반입니다. 불펜 안정감에서 차이가 납니다. 클리블랜드는 불펜 운영 자체가 불안하고 마무리 구간에서도 흔들리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다저스는 최소한 경기 마무리 흐름은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팀입니다. 정리하면 선발 안정감은 다저스, 불펜 운영도 다저스가 우위입니다. 타선이 폭발하지 않더라도 경기를 지키는 힘에서 차이가 납니다. 최종 결론. 투수전 흐름 속에서 후반 운영 차이로 LA 다저스가 승리할 가능성이 높은 경기입니다. 오늘 경기 핵심은 명확합니다. 타격전인지 투수전인지 구분만 제대로 해도 승부 방향은 보입니다. 특히 후반 불펜에서 갈리는 경기들, 이 포인트 계속 가져가시면 적중률 확실히 올라갑니다. 앞으로도 매일 실전 기준으로 분석 드리니까 놓치지 말고 계속 확인하시면 됩니다.